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구입 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자, 바로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단독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트를 구입을 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개인의 개별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제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점 참고하시고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바로 취득세인데요. 자, 이 취득세는 주택의 명의자와는 상관이 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이 돼요. 또 취득세는 이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이 되고요. 누진세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부부 각자 지분대로 내는 취득세의 합계와 단독 명의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가 같기 때문에 자, 취득세 단계에서는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매입을 하더라도 이 취득세의 절세 효과는 없어요. 즉 취득세 부분에서는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와 단독 명의로 주택을 매입했을 때 자, 절세 효과는 없다는 점, 차이점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취득 단계에서 공동 명의의 절세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단독 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면 자, 나중에 이제 공동 명의로 다시 바꿔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단독 명의로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공동 명의로 다시 변경을 하게 되면 자, 이때는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처음부터 공동 명의를 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어요. 자, 재산세 역시 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에 별다른 차이점은 없어요. 자, 다음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개인별로 과세를 하고 있고 또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 과표가 두 사람으로 분산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단독 명의로 소유했을 때와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했을 때 이제 공제되는 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는 점,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 부동산을 임대를 주고 이제 임대소득을 얻게 되면 자, 종합소득세라는 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자, 이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 소득을 분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 명의로 소유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이 종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절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죠. 자, 바로 양도소득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도세 계산 시에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자, 부부 지분별로 따로 계산을 해요.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자, 연간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부부가 각자 따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명의로 했을 때는 연간 기본 공제 250만 원을 한 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양도시에 부부가 각각 연간 250만 원씩 따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합쳤을 때 5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이 양도세 역시 이 개인별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표를 또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의 단점을 또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부 공동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단독 명의로 바꾸게 되면
자, 이때 취득세가 한 번 더 발생한다 그랬죠. 자,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의 지분을 다시 한 사람에게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역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항상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또 이 소유권 이전이나 그리고 각종 권리를 행사를 할 때 이 부부가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임대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면 만약에 부부간의 지분이 2분의 1씩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시 두 사람이 함께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위임장을 받아서 한 사람이 배우자의 대리인으로서 또 참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함께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 사업자 등록도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보다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는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종합소득세의 절세 효과, 자, 이것과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더 실익이 있는지를 꼼꼼히 분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주택을 구입을 할 때 과연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물론 이런 개인의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이제 구독하기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뒤편에 제가 자료 화면만 내보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그 장면 보시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 한번 해보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